자, 22년 6월 28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는 거니까 빨리 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왔다 그래서. 자, 일단 굵은 것들은 크게 없었고요. 오늘 대략적으로 시장만 한번 보자면 뭐 여기 오늘 상승폭이 좀 많긴 했죠. 그렇지만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익 비차익이 이제 둘 다 마이너스로 끝났죠. 마이너스 끝났고 비차익은 제가 펀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 자금 말씀을 드렸고 후반에 미국 선물을 억지로 올리면서 중국이랑 이제 그 한국의 장마감을 갖다 조금 끌어올린 느낌인데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개인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나 그 다음에 월요일 이때는 외인 기관이 매수세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죠. 개인이 많이 샀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관이 던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얘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던진 건데 이 개인들이 3일째가 되니까 야 이제 상승상이다 싶어가지고 물 탄 거예요. 이거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갖다가 축소를 시켜야 된다. 축소시키신 분들은 이제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기셨기 때문에 그걸로 뭐 딴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더 아예 100% 이제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추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무리가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상승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승폭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옵션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양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반대매매 최고로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금요일자거든요. 그러니까 19조가 깨져 있고 18조로 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변은 없었던 KG그룹 1조의 쌍용차 인수를 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KG그룹은 건실하지만 이 회사가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1조의 매출을 갖다가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영업이익이 실려야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 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조 정도의 쌍용차를 인수했다는 거는 야 얘들이 이제 그동안 벌어왔던 이익잉여금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인수를 하는 걸 담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KG그룹에 크나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이 산업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KG화학, 뭐 KG 뭐 ETS 여러 가지가 있긴 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ETS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나왔죠. 따로 나왔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KG 그룹 자체가 초기 시작이 경기화학이에요. 경기화학.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이랑 자동차의 시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쌍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그 SUV 이 토레스죠. 토레스가 그래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들 말로는 뭐 민노총이랑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도 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호입 폭락에 이제 줄도사는 조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변제금 산정 때 손실금을 빼준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 4대 보험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빨리 시장에 다시 복귀를 해서 납부를 하게 하면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 재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의 재원을 갖다가 다시 마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건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금융권의 뒤에 이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소득세가 세금으로 그렇게 귀속되지가 않아요. 크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좀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왜 투기성인 자금을 갖다가 내 돈을 빌려서 투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면책을 해주냐 불만이 쌓일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층이 연끌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중간계층이 뚫리게 되겠죠, 나중에 이 사이에. 그러면 여기서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세보다 30% 2,000원 낮춰도 외면 받는다. 세종아파트 아카일로. 세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그래도 상승률 폭이 상당히 높았죠. 여기가 이제 그 공공도시 뭐 이런 걸로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엄청나게 뜨더니 이렇게 결국은 경매에 나오고 있는데 유찰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경매에 넘어간 것 자체가 담보를 갖다가 갚지 못했다. 담보에 부실하죠. 담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단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것들만 나와도 이 작은 것들이 가격이 10% 하락을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유찰된 게 계속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 이것도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유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단지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새로 짓는 미분양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미분양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건설사도 부담이 되겠죠. 건설사에서도 이제 자금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러면 여기에 건설사의 자금을 빌려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간 자금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은행들, 이런 부분도 부실화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갖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식을 살릴 것이냐, 부동산을 살릴 것이냐. 대부분이 똑같은 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종목 한번 보자면 뭐 정상적인 종목은 크게 없어요. 보면은 이제 가스텔 바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신화인터텍 이런 것도, 메타랩스 이거 뭐 연달아서 며칠째 오르고 있는데 의미 없죠. 공구음은 이거는 무증이 있는 거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건전한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자 뭐 미코바이오 이건 뭐 여전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 거 망했고, 그 다음에 KG스틸 이거는 우등주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고요. 에디슨 이거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둘 다 무너지는 거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고 손실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투기를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경험 했다고. 근데 아마 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에디슨 뭐 EV나 이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사기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기꾼한테 당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안타깝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자, 일단 차트를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자면 어쨌든 간에 뭐 코스피가 계속 이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뭐 막 좋아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찐 반등이 진짜 나올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멀었죠. 어느 정도 지금 이거 봤을 때는 그 신용 잔고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점점 올라오려고 이제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빠져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올라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갔다는 생각보다는 내려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하락시장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을 한번 보자면 막판에 좀 많이 올리긴 했죠. 막판에 올려서 내일도 뭐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심어주긴 하는 건데, 글쎄요. 내일 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있고 목요일이 위클리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요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옵션 프리미엄 변동성을 갖다가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오후에 이제 야간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 시장이 아직 개장을 안 했거든요. 유럽 시장이 5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게 이 박스권에서 버텨주면 되는데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랬거든요. 어저께도 지금 보시는 게 S&P인데, 여기 보시면 어제도 장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게 보이시죠?
계속 빠지고 이제 보합권에서 버티다가 마무리 지은 건데, 오늘 여기서 이까지 지금 전 고점까지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조심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지션 계속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늘리지 마세요. 만약에 계속 시장이 상승을 해가지고 줄였던 게 손실이라고 하지만 그건 한 3, 4개월 후에 보면은 제 말이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뭐 확신이 있으신 분,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영상이 있으시면 제 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리딩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100%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굵직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환율 부분만 잠깐 볼까요? 환율만 잠깐 보자면 오늘 환율이 적어도 이제 1280원 정도로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높죠. 왜냐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1150원 이렇게 후반대였는데 지금 적어도 이 가격은 한 2% 이상은 뭐 상승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단기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채권을 갖다가 던지고 있다. 채권에서 가격을 채권에서 자금 이탈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